향후 수도권은 GTX A, B, C, D가 건설될 예정인데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연결되어 십자형으로 촘촘하게 연결되면서 경기도 북부, 경기도 동부, 경기도 남부 지역이 균형 발전이 이뤄질 것을 보이며 과거와 다른 또 다른 어떤 수도권의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맨 처음 이제 건설 중인 GTX A는 이제 내년 말에 아마 부분 개통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동탄 수소 구간이 부분 개통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내년 말에는 GTX A의 파주에서 서울역 구간이 이제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역은 이제 2028년도에 개통 예정이고 삼성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2025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차량은 총 20개가 편성될 것으로 보이며 160량이 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평수당 8량이니까 총 20편성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GTX A는 이제 파주 운정에서 시작해서 킨텍스, 대곡, 창릉, 연신내, 서울역 이렇게 거쳐가지고 동탄까지 연결됩니다. 약 83km 정도 되는데 최고 속도가 180km이고 이제 대심도를 통과하게 되죠. GTX A 노선은 총 11개 정거장이 되는데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제 파주에서 이제 고양을 거쳐가지고 서울역 거쳐가지고 삼성, 그 다음에 성남, 용인, 수원으로 연결되는 굉장히 이제 긴 구간인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제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30분 이내에 모든 지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GTX A는 이제 신설 구간도 있고 또 SRT를 또 공동으로 이용하는 구간도 있고 이렇습니다. 약 82km 정도 됩니다. GTX A 수소역 승강장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대심도라 보니까 이제 40m, 50m 이렇게 파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승강장도 굉장히 깊은 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소역의 승강장이 상당히 이제 공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GTX A는 이제 전철처럼 8량이 한평성으로 이제 운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좌석은 3cm 정도 더 넓은 곳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KTX 차량과 동일하게 단문형 출입문이 설치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GTX A는 20개가 아마 편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GTX A가 이제 승객이 꽉 찼을 때 100% 기준으로 했을 때 1062명이 이제 승차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GTX A를 보면은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가 18분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킨텍스에서 삼성까지가 20분, 그 다음에 삼성역에서 동탄까지가 20분, 그리고 이제 GTX 처음 기점인 운정역에서 종점인 동탄까지 해서 43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차역이 줄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상당히 이제 빠르게 이제 운송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최고 속도는 GTX가 180km 정도 되는데 ITX 청춘이죠. 저기 춘천 다니는 그 기차하고 아마 비슷한 속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TX A는 이제 표정 속도가 시속 101km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수소에서 동탄까지는 2024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운정 신도시에서 서울역까지 개통 예정이고 전 구간 개통은 2028년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도심에 어떤 지하 깊은 데를 이제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민원도 있고 또 공사의 난이도 있기 때문에 2028년도에 아마 삼성역 쪽은 개발될 것 같고 전 구간의 개통은 아마 2028년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TX A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GTX B는 이제 동해에서 서쪽으로 하죠. 마석, 평내, 왕숙, 별내 이렇게 남양주 거쳐가지고 청량리, 서울역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천대까지 연결됩니다. 그리고 GTX C는 이제 경기도 덕정, 의정부, 창동 해가지고 광운대 해가지고 수원까지 연결됩니다. 이거는 이제 경기도 이제 북부는 북부지만 동쪽에 있는 북부, 동북 쪽에서 해가지고 이제 수원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GTX D는 이제 현재 이제
더 확대 이제 그 노선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나타난 걸 봤을 때는 이제 김포 장기로 해가지고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이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은 GTX-A 차량은 이제 처음 차량이 이제 그 공개되는 거는 2022년도 12월 19일 날 현대노템에서 이제 제작한 이제 차량이 공개됐고, 8량이 한평선에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단문형 출입문이 설치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이 상당히 이렇게 우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GTX-A가 이제 운행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정차역이 운정, 킨텍스, 대곡, 창릉, 연신내, 서울역, 삼성, 수서, 성남, 용인, 동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기 편성이 될 것 같고, 100% 찼을 때 1062명이 탑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고 속도는 180km가 됩니다. 그리고 파주 운정에서 동탄역까지 43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는 18분, 일산 킨텍스 삼성역까지는 20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40에서 50m 땅속 깊은 대심도를 아마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개통은 내년 상반기에는 수소 동탄, 하반기에는 운정, 서울역이 개통이고, 전 구간은 2028년도에 개통 예정입니다. 크로스레일을 보겠습니다. 크로스레일은 이제 영국에서 이제 그 건설된 대심도 철도인데, 이게 이제 2022년도 작년에 5월에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3년 만에 이제 개통이 된 건데, 이 여파가 굉장히 큽니다. 일단은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또 통근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그 편리도가 커가지고 현재 운행에 따른 승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큰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런던 그 지역, 이제 철도가 통과하는 지역의 주택 가격도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거지뿐만 아니고 상업지도 이제 가격이 상승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집값 상승을 이제 급등을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그 런던의 이제 공기가 맑아지고, 왜냐하면 이제 그 차량으로 이게 출퇴근하던 사람들이 크로스레일을 이용을 함으로써 이제 그 차량의 어떤 그 속도도 증가하고, 또 사람들의 이제 편리성도 굉장히 강화된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게 이제 직장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크게 몰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인근 지역이 또 개발이 되다 보니까 상업용지와 주택용지가 많이 가격이 상승했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크로스레일 또는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노선이 이제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이제 크로스레일이 건설됨으로써 이제 5만 5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건설에 따른 이제 그게 62조 정도 아마 소요된 걸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유지하는데 또 상당히 일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상당히 이제 일자리가 많이 이제 창출이 됐고, 또 어떤 인근 지역이 개발하다 보니까 그 상당히 또 일자리가 창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비즈니스 기회가 이제 제공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함으로써 이제 아무래도 이산화탄소가 감소돼 가지고 오염에 따른 사회적 환경적 편익도 이제 많이 이제 상당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런던의 동부 서부 외곽 지역의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개발이 활성화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자산 가치가 이제 증대가 됐겠죠. 그래서 크로스레일 건설에 따른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편익 분석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경제 쪽이나,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측면이라든지, 이런 일자리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긍정적인 것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제 크로스레일에 따라서 이제 GTX를 보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현재 보면 수도권의 통근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역교통망을 계속 늘리고 있지만은, 이제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 유입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퇴근하면서 차도 막히고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향후에 이제 GTX가 건설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완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출퇴근이 이제 편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차량의 어떤 그 출퇴근에 따른 이제 그 비용도 감소하고, 또
그 오염에 따른 이제 그 공기도 상당히 맑아질 이렇게 보입니다. 단지 이제 그 GTX 다니는 지역하고 안 다니는 경우에 이제 그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이제 커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제 그 차별성이 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또 그 GTX가 다니는 경우하고 또 안 다니는 경우에 그 어떤 그런 형평성 문제도 이제 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주택을 매수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임대 목적이라든지 뭐 임차 목적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GTX의 어떤 다니는 지역과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어떤 실제로 이용을 많이 하는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선호도라든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이제 부동산의 어떤 매수라든지 임차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아무래도 수도권에 이제 전체 인구가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의 이제 교통의 어떤 망의 개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GTX가 이제 A, B, C, D가 완성이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30분 이내에 다 도착할 수 있다 그러면은 굳이 이제 수도권 서울에 이제 인구가 이제 많이 집중할 필요가 없겠죠.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북부, 남부, 그 다음에 인천 이쪽 서부 이쪽에 이제 개발이 아무래도 이제 활성화되면서 아무래도 인구가 이제 지방 쪽에는 많이 소멸이 되지만은 수도권 쪽에는 상당히 이제 활성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GTX A, B, C, D 특히 이제 GTX A가 이제 드디어 이제 내년 상반기에 일부 개통이 되고 하반기에 개통이 되고 그 다음에 2028년도에 이제 완전 개통을 하는데 GTX A가 개통에 따라서 이제 상당히 이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게 이제 건설하는 거죠. 보통 이제 철도 건설은 이제 지상부를 통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지 매입에 따른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데 대심도는 이제 소유권이 이제 국가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토지 비용은 들지 않지만은 땅속 밑에서 이제 건설하기 때문에 이제 건설 비용이 많이 들죠. 그리고 직선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대심도 철도가 이제 건설되면은 GTX가 건설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주택 가격이라든지 아무런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감소함으로써 어떤 지역 간의 균형 발전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GTX가 이제 향후 이제 실제로 다니면서 어떤 사회적인 변화가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꼼꼼하게 보면서 어떤 투자라든지 아니면 실 목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매수한다든지 임차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연관성을 한번 살펴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GTX 다니는 지역의 부동산에 대해서 뭐 매수 매도 추천 아니며 단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